안녕하세요. 대협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화신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정도 오늘 상승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주가 상승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현대차 IPO, 인도 IPO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도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인도 시장이 왜 중요한지 좀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멘텀 자체가 현재 시장에 이슈가 되는 이 부분이 현대차 IPO, 인도 시장 IPO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인도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터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과거 중국의 모습을 현재 인도 시장이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곡은 분명히 있겠지만 성장성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현대차와 함께 인도에 동반 진출한 이 부품사들 중에서 이 화신이 인도 법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금액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로 따져보면은 물론 가장 많은 금액을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겠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인도에 대한 매출 비중이 18%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인도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화신 역시 그 매출 성장이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함께 보면서 차트 설명과 그리고 왜 인도 시장을 봐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일봉 차트인데 제가 과거 차트까지 좀 길게 당겨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2009년, 현재 이 시점이 2009년이거든요.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2009년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즉 거의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저점 2,000원대부터 고가인 22,700원까지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 시점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화신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10배가 나왔지만 평균적으로 이 시기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2년간 3.3배 정도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가 상승이 나왔느냐?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모터리제이션, 즉, 이 자동차가 사회화, 대중에 널리 보급이 되고 생활 필수품화가 되는 현상을 뜻하는데, 그게 이 시기에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중국에서 이 현대차가 이제 중국을 진출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와 함께 중국 동반 진출한 이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화신과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평균 3.3배의 성장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이 인도 시장 진출과 과거 2010년도의 중국 진출과 어느 정도의 이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거의 데자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자동차 누적 판매량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중국의 2010년도 누적 판매량과 인도의 2023년도 누적 판매량, 이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2010년도와 인도의 2023년도 자동차 누적 판매량이 동일하대요.
이후에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중국은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의 인당 GDP 역시 뚜렷한 상승 국면에 진입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 1인 가구당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인도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모터리제이션의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인도 시장의 이 자동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중국의 인구를 인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동차가 보급이 되는 부분들이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현대차가 인도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 순위가 2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4위가 인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지금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나라인지를 봐야 합니다. 뭐 물론 지금 뭐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부분,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에서도 좀 많이 이 기로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도태가 될 것이고, 기존의 내연기관차 부품을 진행을 하면서 이 전기자동차 EV용 이 부품을 진출을 한 부품사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아갈 거란 말이죠. 화신 같은 경우는 현재 EV 관련된 부품을 만들죠. 배터리 팩케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또 현대차에 또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연기관차이든 뭐 하이브리드든 EV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화신의 매출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 동반 진출을 한 기업으로서, 그리고 인도 법인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이 현대차가 인도에서의 이 자동차 판매량이라던가 이러한 성장률과 함께 이 화신 역시 같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뭔가 다이나믹한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진 않고, 좀 장기적인 측면, 즉 인도 시장의 자동차 판매 성장률과 함께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과거 최근 5년간의 이 주가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 시점이 좀 박스권의 좀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우리가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물량 소화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주가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년에서 이 정도는 좀 뭔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던가, 아니면은 현대차 IPO라는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일어나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이 물량 소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단순히 이 현대차 IPO 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을 꼭 같이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단순히 그냥 미래에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커질 거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는지, 뭐 분기 실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봐야겠죠. 그 분기 실적 내에서도 인도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리고 인도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 인도 법인의 매출 역시 커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화신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 화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좀 보시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나와줘야지 수익성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을 꼭 고려하셔서 이 화신이란 기업을 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